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복수입니다. 오늘은 그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사산 왕중 그 아라비안 나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샤샨에게는 두 아들 샤리아르와 샤자만이 있었습니다. 이 형제 네 사이가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샤한사가 왕이 죽은 뒤 형 사리아르는 법도에 따라 왕국을 완전히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동생을 매우 아꼈기 때문에 나라의 절반은 자신이 통치하였고 절반은 사마르칸드는 동생에게 주어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어진 두 형제는 나라의 백성들에게 매우 칭송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동생 사자만이 오랜만에 형의 초대를 받아 형을 방문하고자 자신이 세례를 피운 동안에 나라를 다스릴 사람들을 제안한 다음에 사제 땅을 이끌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형에게 개인적으로 주로 했던 보석을 두고 왔음을 깨닫고는 중간에 혼자 귀환하였습니다. 의인이 왕비가 주방의 노예와 섹스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샤자만은 그대를 지킨 뒤 폐인이 된 채로 여장차 형의 왕국에서 머물렀습니다. 형은 자신을 차지한 동생을 매우 환영하였습니다. 동생을 극진히 대접하였습니다. 형 사리아르가 사냥을 나간 어느 날이었습니다. 샤자만이 형수가 이보다 더 높은 레벨로 너희들과 집단으로 섹스를 하는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형 사라이라는 동생 사자만에게 왕비가 부정을 전례했음을 듣고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동생과 함께 같은 장소에 몰래 숨어 동생이 말한 대로 이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형은 왕비와 노예들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내가 만일 그런 일을 당했더라면 알랍게 명시하고자 계집 1,000명을 죽이지 않고서는 직성이 풀리지 않겠다고 미치도록 날뛰었습니다. 형제는 정처없이 방랑길을 올랐습니다. 우연히 마시는 게 납치당한 미녀를 만났습니다. 이 여자는 사실 결혼식 날 그 여자를 눈보던 마신에게 납치당해 평상시에 괴짝이 갇혀 잠들었다가 마신이 괴짝을 열어줄 때만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기 처지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자신과 생애하지 않으면 마신을 깨워 자신을 해치려 했다고 말할 것이라며 협박하는 통에 둘 다 성교하게 되고 성교를 마친 여자는 전리품으로 두 형제의 반지를 가져갔습니다. 놀랍게도 지금까지 다른 남자가 잘 때마다 반지가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형은 마신 여자의 정지를 지킬 수 없다고 결론짓고는 극심한 여성 혐오와 트라우마에 시달게 됩니다. 매일 밤 처녀와 섹스를 한 뒤 날이 밝으면 목을 치는 것을 3년간 되풀이 하였습니다. 당연히 이 짓거리는 1100일 가까이 할 만큼 나라의 처녀들이 시간만을 정도였습니다. 지금까지 선적으로 좋았던 미진도 나빠져 온 백성이 엘라에게 왕궁을 지켜달라고 저주하였습니다. 결국 어느 날 제사장의 딸인 헤레라지드가 왕의 침실에 들어가겠다고 나섰습니다. 당연히 처녀가 왕의 침실로 들어가고 살아서 나온 사례가 없으니 헤레라자드의 아버지 제사는 자기 손으로 자신의 딸을 죽일 수는 없다. 어리석은 당나귀 이야기와 수단 깜깜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니 극구 반대하였습니다. 딸이 고집에 못 이겨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왕의 침실에 든 첫날 제사장의 딸인 헤레라자드는 동생 두나 자리를 데워 같이 잔 다음 동생이 언니 죽기 전에 얘기 한 통만 해주세요라고 묻는 것으로 귀력인 예정을 시작합니다. 제사장의 딸인
여자들은 열심히 이야기를 하다가도 아침이 되면 이야기를 뚝 끊어버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끝나버린 경우에는 아예 이 이야기는 재미있지만 다른 이야기는 더욱 재미있다고 티저 신공까지 발휘해가며 체형당하지 않고 버텨나갑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나서 왕의 이야기가 모두 재밌었다고 칭찬하였습니다. 제사장단의 세례자들은 그 사이에 자기가 왕과의 사이에서 낳은 세 아들을 보여줬습니다. 한 아이는 걸음마를 하고 한 아이는 기어다니며 한 아이는 아직 유모부에 있었습니다. 세례자들은 자신을 살라주고 더 이상 이 나라의 자녀들을 지키지 말아 달라고 탄원하였습니다. 그녀와 1100일을 함께하며 종과 드라마가 모두 가라앉는 왕은 이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샤 자만에게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기서 감당한 샤 자만도 소나 자두와 결혼하기를 청해 형제 자매가 한날 한시에 정식으로 결혼하여 겹사돈을 맺었습니다. 또한 이야기를 모두 기록의 왕궁 본부로 두었습니다. 사단강조 페르시아 시대의 실화를 골자로 8세기 이후 13세기 각지 설화들이 응합되어 16세기경에는 거의 현존 형태로 완성되었습니다. 제사장단의 세례자들과 1100일간 각기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일화, 상상방, 연애가 모화, 연남 등 길고 짧은 수백 가지 이야기가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천년을 나와인 것입니다. 그리고 1100일간 이래도 분량 조절에 실패하지 않고 적당히 신봉이 다음 해 백광을 적절히 뿌려듣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게 했다는 현재 작가의 비관이 되고 있습니다. 고전 사례의 특정상 과장된 대목이 있으나 1100일간 왕이 본도를 삭히고 제사장단의 세례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사실이라면 세례자들은 작가로서의 재능이 있는 천재였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야기들은 주로 권선징악의 강조됩니다. 그리고 신바들 같은 모험 이야기는 엘리야스와 오디세이에서 일부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세례자들의 이야기 속 등장인물이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던 그 이야기 속 등장인물이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는 등 액자 한 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배경 스토리를 보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세례자들과 사랑에 물어보고 이야기를 끊임없이 뒤내는 과정에서 나온 눈물겨운 부산물입니다. 이렇게 하자 세례자들의 첫 번째 액자 알리, 두 번째 액자 무하마드, 세 번째 액자식으로 내용이 계속 바뀌는 데다 이야기가 자주 중단되는 탓에 하던 얘기와 현실 이야기를 직통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어 한몇 번에서 듣다 보면 중간에 헷갈리게 좋습니다. 이런 복잡함을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초반에 나오는데 어마어마하신 이야기입니다. 맨 처음에 세례자들의 이야기를 진행되다가 중간에 마하신 이야기가 나오고 마하신 이야기가 끝난 직후에는 어부의 이야기가 나오고 어부의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부의 이야기가 다 끝난 다음에는 어부가 사는 나라의 왕이 주체가 되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등 마치 무라카미 하루키 참 IP84 마냥 복잡한 세계관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을 선망하는 아르비안 나이트의 양영순이 천인야를 소재로 그린 웹툰 전들이 의외로 여러 세례자들의 이야기 방식을 잘 고조하였습니다. 이야기 도입 부분도 왕비를 너에게 맡깁니다. 예를 들면 남녀의 노메스에서 항상 질펀한 배드신이 들어가지 않나 이것이 과거 회상에서 부잣집 딸 내며 마력적 실수로 천년을 빼앗았다가 고자가 되어버린다든지 술탄의 그 시기를 가지고 다투는 신녀들이나 자기 남자를 다른 여자에게 빼앗기자 알아서 그 남자를 그것에 해버리는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심지어
섹스트리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이야기 중에는 남녀 우월론을 다룬 것이 있습니다. 그 평가는 미소년과 미소녀 중 누가 더 남자의 성욕의 대상으로 우상가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노골성을 띈 성묘사와 폭력 묘사를 가감없이 번역했기에 버튼의 부인도 마음에 안 들어 남편의 사후 사태판을 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예사할 수 없다고 하여 한때 금사로 처벌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동권에서는 중량 고정문화고 취급을 하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외설적인 이야기를 때문에 천인야를 지나치게 외설적이라며 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반용어로는 이런 외설적인 부분들을 삭제하고 출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림 동화나 국제파티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렇듯이 원래 아이들을 들으라고 만든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걸 아이들이나 남녀가 손을 잡는 것만으로는 선정적이라며 그리는 목수적인 모습들에게 보라고 하는 기만에 나는 게 당연합니다. 동시대의 문학 작품들처럼 시대적 한계로 인해 타인용과 정교를 비하하는 묘사가 많습니다. 크인과 자단이 이 작중의 번역에서 흑인을 건등이라고 묘사하는 말이 나옵니다. 흑인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본작자가 인종차별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원작의 작가들이 이렇게 서술한 것입니다. 아랍인과 페르시안들을 또 유럽인들처럼 흑인을 노려부리면서 멸시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도이프다 등하는 사리아를 사자만 영대의 아내들을 빼앗은 어머니의 다른 아내 흑인 아이들이었기에 흑인 차별이 더욱 두드러진 감도 있습니다. 일산 문학 이슬람 언론에 입각하여 기독교인에게 이와 관련된 데 있습니다. 또한 무슬림에게 반임 이슬람을 개정한 기독교인 공주들 비이슬람 히로인은 이슬람 주인과 결합하고 또 곧 개정하여 무슬림이 되는 시기에 이슬람 우월주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단 이 부분은 아라비안 나이트는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이슬람 교리 자체가 무슬림 남자 비무슬람 여자가 결혼해 남편을 따라 이슬람에 들어오는 건 적극 권장하지만 반대로 무슬림 여자가 타 종교인과 결혼하는 것은 절대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전쟁이 나오는데 이슬람은 정의 세력이고 기독교는 비열하고 교활한 적이라는 흑백 명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동원에 환장하는 역사빠른 소인배가 나오고 있으며 조라스트교, 베아교, 마니교의 지금은 더 심해 아예 시인적으로 묘사하였습니다. 불을 숭배한다고 경고하다가 도시 전체를 석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웃긴 건 정작 세례라자들의 나라인 서산제국은 조라스트교가 국교의 나라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NTR 상한 두 왕이 알라 운운하는 것도 사실 고좀 어려웁니다. 이슬람지가 성하기 전에 이슬람은 종교지만 문화가 섬세하고 향락에 대해서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런 이슬람 공학을 정우한 비로소 필리안들이 강구한 것이 있지만 19세기 이전 이슬람 문화는 근세 페르시아적 요소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는 아바스 왕조가 멸망하여 아랍인이 몰락한 이후에도 하약 제국이 주도하였습니다. 전생기 일선 문화의 해안이나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역사학적으로도 가치 높은 문학 자료입니다. 가장 오래된 스토리는 8세기 전까지 존재가 검증되고 가장 마지막으로 형성된 소라는 200년쯤 뒤로 보이는 시대적 스케일도 크며 지리적으로도 대중동, 안달루스, 북인의 유대인, 기독교인, 조라스트교인들의 이야기까지 다루는 중세 일상권 전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의 서산 왕자의 두 왕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동생이 형이 초대를 받고 간 사이에 왕비가 간통한 것을 보고 편집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형한테 가가지고 형이 사장을 나가는 사이에 또 형의 왕비가 너희들하고 난교를 하는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큰 형이 폭군이 되는 여자들 다 죽이는 폭군이 되는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이상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용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